고맙습니다. 예, 그럼 바로 준비된 삼성교통 죄송합니다. 뒤에 오신 분들이 계시네요.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구석에 우리 서정인 진주시 의원님 오셨습니다. 박수로 하는 정인호 의원님도 오셨네요. 그리고 재상희 의원님도 자리하셨습니다. 다 소개한 거 맞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경규 부장님 모셔서 바로 삼성교통 파업의 진실이라고 하는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한 20분 전으로 해서 좀 요약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시간이요? 제가 졸지에 임금체불한 사업주가 돼가지고 여기 앞에 서서 말씀드리기 좀 부끄러운 측면도 있긴 한데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인터넷 뉴스나 방송 혹시 감시자들 보셨습니까? 네, 잘 나오죠? 그래서 거기 보면 실제 삼성교통 노동자들이 왜 파업을 하고 있는지 내용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실제로 삼성교통이 투쟁하고 있는 그 근본적 배경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진주시장님과 혹은 진주시에 공개 토론 요청을 했는데 그때마다 파업을 풀면 대화할 용의가 있다. 이래서 한 번도 공개 토론을 하지 못했고요. 오늘도 사실은 제가 일방적으로 드리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대신 짧게 이야기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궁금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는 것으로 공정성의 문제는 좀 살짝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삼성교통이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 이유는 표준운송원가, 표준운송원가라고 하는 건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임금을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게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표준운송원가로 인해서 삼성교통이 지금 적자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2017년 노선 개편하던 그 해부터 해서 저희가 5억 원 정도의 적자를 받고 올해 13억 원 정도 해서 총 노선 개편 이후에만 18억 원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이 지금 체불된 상태고 그래서 파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 진주시가 저희가 지금 이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어서 문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면 재검토 한번 해가지고 한번 살펴보자 했는데 막상 재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드러나니까 약속을 바로 파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날. 그래서 파업에 들어가게 된 거고요. 제가 현 사태를 이해하는 세 가지 키워드라고 한번 잡아봤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진주시 시내버스 정책입니다.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사실은 표준운송원가라는 이야기를 하면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진주시 시내버스 정책을 중심으로 진주시 시내버스가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삼성교통이 왜 여기 있나 이런 감이 드실 것 같아서 이거 준비했고요. 두 번째는 2017년 6월 진주시 전면 노선 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표준운송원가 이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산교통과 진주시 시내버스 정책이라고 했는데요. 시내버스 정책과 관련해서 부산교통을 제외하고는 사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95년도에 진주와 진양이 통합이 됩니다. 그건 다 아시죠? 그때 부산교통이 버스를 27대로 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때는 시외 완행버스였고요. 이게 시내버스로 전환이 됩니다. 근데 부산교통이 지속적으로 버스 정차를 해요. 불법이라고 말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합법이 됐는데 어쨌거나 정차를 합니다. 그 10년 동안 40대를 정차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도산이 일어납니다. 2005년도에 삼성교통이 임금 체불로 인해서 그 임금 체불을 조건으로 삼성교통이 회사를 인수를 받습니다. 노동조합에서. 그리고 2006년도에는 신일교통이 도산을 합니다. 지금 현재 시민버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6년도에 진주시 대중교통 정책이 바뀝니다. 삼성교통도 망하고 시민버스도 망하고
이렇게 되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그래서 당시에 진주시장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찾아보라라고 해서 2006년 6월 달에 용역을 줍니다. 그때 용역 결과가 노선 개편에 따른 시내버스 감차를 해야 된다. 그리고 무료 환승제 시행하고 공영차고지 조성하고 중공영제를 최종적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하자라는 결론이 납니다. 여기 무료 환승제 그래서 시행된 거 다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죠? 예, 무료 환승제 시행하고 현재 나동 공영차고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공영제로 전환될 과정에 시장선거가 있었고 시장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정책들은 전부 다 폐기가 됩니다. 2006년도에 그렇게 이제 대중교통 정책이 나왔는데 부산교통은 이것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지속적으로 정차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시내버스가 과포화된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고 과당 경쟁이 이루어지고 시내버스 업체들의 경영이 계속해서 악화가 되는 상황이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운행시간 처분 없는 부산교통의 이미 운행이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부산교통이 아까 27대에서 67대로 버스를 40대를 늘렸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버스가 한 대가 있으면 이 버스가 운행을 하려고 그러면 버스만 있는 걸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 차가 어느 노선을 갈 건지 그 노선을 갈 때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부산교통은 그냥 정차만 딱 해놓고 이 차를 마음대로 운행을 해버립니다. 시간 없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10% 이내에 정차를 하고 운행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운행시간은 동의를 받든지 아니면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부산교통은 이것 아무것도 없이 그냥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주시에다가 저희들 불법 운행 하고 있으니까 막아달라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진주시가 어떻게 답변을 하냐면 부산교통의 11대 증행 운행은 적법하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송을 제기합니다. 부산교통 11대 소송 내용 아시죠? 예,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산교통은 정차는 합법이지만 운행을 하는 건 불법입니다. 라고 소송을 제기해서 1심, 2심, 3심에서 다 이깁니다. 그때 저희들의 기대가 상당히 컸습니다. 계속해서 버스는 늘어나고 수익성은 떨어지는데 부산교통의 정차를 이제 막았으니 버스가 정상화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지 않았냐라고 생각을 하고 상당히 기뻐했는데 그 다음에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인가를 내줍니다. 버스가 있으면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시간 없이 운행해서 잘못했다고 해서 대법원에 판결이 났는데 진주시가 갑자기 인가를 내줘버립니다. 이 차에 대해서. 시간. 저희가 그 소식을 듣고 시민버스하고 삼성교통 노동자들이 시청 앞에서 집회를 해요. 그리고 시청을 청구하자.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진주시에서 오후 4시에 발표를 합니다. 인가 취소한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다시 인가를 살려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인가를 취소합니다. 이거 3차례를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 이 인가가 부산교통에서 아무리 취소가 되더라도 소송하면 반드시 이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부산교통에서 진주시를 상대로 인가 취소에 대해서 소송을 해서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인가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소송을 제기합니다. 니네들의 정책이 버스를 감차하는 것, 그 다음에 부산교통의 정차가 문제 있다라고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막상 대법원의 결과를 받아왔는데 니네들 인가 주는 게 어딨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해서 저희가 했고요. 최종적으로 결과가 뭐냐면 진주시의 인가 처분이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위법하다는 확정 판결을 받습니다. 재량권 일탈 남용, 공무원들이 갑질했다는 소리죠.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에 반하고 진주시가 추진해온 대중교통 정책 개선 정책에도 전면으로 위배된다. 이렇게 해서 재량권 이탈 남용으로 이 버스들이 소송에서 이제 저희들이 이깁니다. 2005년부터 그리고 저희가 소송에 들어간 2009년부터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저희들이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돈을 도대체 얼마나 썼나.
부산교통이 앞서 말씀드렸던 위법 증여 운행으로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60여억 원을 부당 수익을 얻어갔습니다. 그리고 부산교통이 인가를 내줌으로 해서 60억 원 정도의 부당 수익을 얻습니다. 총 120억 원입니다. 만약에 이 120억 원을 부산교통이 가져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삼성이나 시민버스나 이런 곳에서 경영난이 가중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걸 막기 위해서 재정보조금이 투입되는 것도 훨씬 줄었을 겁니다. 감사원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기간 동안 48억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120억 원. 근데 이 부당수익에 대한 환수 조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부산교통이 2008년도에 시외버스 요금 부당하게 받아가서 있었던 사건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1,000원 받을 거 2,000원 받고 이래가지고 38억 원을 부당하게 수익을 가져갔는데요. 그때 경상남도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38억 원에 대해서 소송이고 이런 거 안 합니다. 바로 그 다음 해부터 주는 재정보조금을 깎아버립니다. 4년 동안. 8억, 10억, 10억, 10억. 그러니까 부산교통에서는 소송을 하는데 대법원까지 총 9번의 소송을 했는데 모두 다 집니다. 합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만약에 그러면 진주시는 부산교통이 아까 120원의 부당수익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네, 재정지원금 삭감하면 돼요. 그런 조치 전혀 안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산교통의 시내버스 전략은 정차를 통한 몸집 불리기, 과당 경쟁을 유도하고 경쟁업체를 도산시키는 이 방식으로 독점을 해오는 그런 전략을 써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어쨌거나 두 번의 소송, 6년간의 소송 끝에 더 이상 이 방식이 유효하지 않게 됐다는 걸 부산교통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수정하는데 그게 2007년 6월 시내버스 전면 노선 개편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해하는 키워드 중에 노선 개편이 들어있었던 거고요. 노선 개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통 노선 개편하면 왜 합니까? 시내버스 편리하게 하려고 하죠. 그래서 제가 노선 개편, 제가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좀 이따가 포항에서 노선 개편 한다더라고요. 시민 중심의 친환경 대중교통 체계 구축으로 편리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 춘천에서도 한답니다. 승용차보다 시내버스가 편한 세상 만들겠다. 울산은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이용객의 편의 정진을 위한 노선 개편을 실시하겠다. 이게 보통 지자체가 하는 노선 개편을 하는 이유입니다. 나주도 그렇고 익산도 그렇고 여기 서산은 제가 좀 길게 이렇게 해놨는데요. 내년부터 주 52시간제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운전 승무원들의 숫자로는 52시간제를 대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산에서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간지선제 도입하고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지자체가 지금 내년 주 52시간제를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들 속에서 지금 노선 개편 문제나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진주시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게요. 진주시 시내버스 노선 개편의 목적은 감차와 예산 절감이다. 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언론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차와 예산 절감.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시내버스의 편의 증진 혹은 공공성 강화가 목적인데 진주시는 예산을 절감하는 것, 감차를 하는 것, 철저하게 자본주의 논리로 노선 개편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죠. 노선 개판이라는 소리까지 듣고 2007년 6월 달에 노선 개편을 시행을 했고 노선을 바꾸는 것하고 표준운송까지를 도입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과를 한번 봤어요. 뭐 나머지 불편하다 이런 건 다 아실 텐데 2007년부터 이용 승객 수가 증가를 하다가 2009년 이때가 2006년도에 무료 환승제를 도입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나서 점점점 1%, 2% 이렇게 떨어져요. 2016년 되면 4.1%가 떨어집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있었습니다.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오르면 좀 더 떨어지는 경향성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2017년에 7.8%가 승객수가 급감을 그리고 그 다음 해에 6.1%. 이게 말이 7.8%죠. 실제로는 15%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2017년 하반기에 노선 개편을 했거든요.
실제로 15%입니다. 효과가. 그리고 6%가 더 떨어집니다. 2018년도에. 그러니까 예산이 80억에서 110억, 150억, 180억으로 불과 3년 만에 100억이 오릅니다. 시내버스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데 드는 돈이 삼성교통만 기준으로 하면 연간 12억입니다. 그 돈은 아깝다고 이야기를 하죠, 시가. 근데 이 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다음 결과 볼게요. 시내버스 노선 개편으로 시내는 불편해졌습니다. 그리고 헬스에는 100억이나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의 저임금 고강도 노동은 여전합니다. 삼성교통이 월급이 많은 이유, 일을 많이 하십니다. 승무원이 없어서. 50일 일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혹시? 버스를 운전을 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에 18시간이 운행이 됩니다. 한 분이 운행하시려면 되게 많이 힘들죠. 그래서 오전, 오후로 나눠서 오전에 1일, 오후에 1일. 만약에 이걸 하루 종일 했다 그러면 이틀로 칩니다. 50일을 일을 한다는 건 그 18시간을 20일을 일을 하고 나머지 10일은 9시간씩만 한다는 소리예요. 얼마 전에 광역버스 사고 보셨죠?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노선 개편하자고 했는데 여전합니다. 우리만 그러냐? 시민도 부산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자, 근데 부산교통은 막대하게 수익이 증가합니다. 노선 개편하던 당시에 저희가 노선 개편 이거 문제 있다 반대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죠? 근데 부산교통은 찬성을 했어요. 왜? 자기들은 잃을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우리 수익 노선을 부산교통이 다 이전해 줍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것으로도 수익이 부족하면 돈을 더 얹어주는 표준운송까지를 도입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삼성교통이 하루 평균 버는 돈이 55만 원이었는데 진주시가 제시하는 표준운송가가 53만 5천 원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안 한다겠어요. 이거 문제 있다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진주시가 저희들한테 재정보조금을 3억 8천만 원을 삭감해버립니다. 소송을 했고요. 지금 2심까지 저희가 이겼습니다. 이긴 이유가 뭐냐면 니네들이 재정보조금 가지고 갑질하면 문제 있지. 실제로 판결문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재정보조금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고. 그렇게 억울하게 해서 노선 개편을 했더니 막상 수익을 얻는 곳은 부산교통밖에 없더라. 저 2017년 노선 개편으로 인해서 이익을 얻은 곳이 부산교통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95년부터 역사를 설명드리고 노선 개편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 부산교통이 계속해서 이익을 얻어가도록 누가 만들어주냐? 진주시가 대중교통 정책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표준운송가에서 어떻게 보장하는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표준운송가 버스 한 대 있습니다. 버스값, 타이어값, 기름값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맞죠? 유일하게 다른 건 여기에 운전하시는 분의 인건비만 차이가 납니다. 서울이 70만 원 가량 되는데요. 표준운송가가 진주가 50, 계산마다 좀 다르니 57만 5천 원, 13만 원 가량의 차이가 납니다. 이 13만 원 가량의 차이가 운전자의 인건비입니다. 하루 13만 원이니까 나누기 2분의 1 해가지고 7만 원 정도를 해서 30일을 일을 한다 그러면 2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월급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관광버스 한 대 얼마입니까 지금? 77만 원. 관광버스하고 일반 시내버스하고 다른 점이 뭐죠? 네,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차가. 근데 2배 차이 나느냐? 그만큼도 안 납니다. 이게 미치는 영향이 2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관광버스는 진주시의 계산대로라면 60만 원만 줘도 충분한 거예요. 근데 왜 77만 원 줄까요?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의 근거와 기준을 만들기 위해 산정한 것으로 시내버스 1일 한 대당 운행 비용이다. 이게 표준운송가입니다. 왜 표준운송가를 만드느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금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했지 않습니까? 이게 시내버스는 재미가 있는 게 이 한 개를 제가 만들어서 물건을 팔 때 이 가격은 누가 정합니까? 제가 정하죠. 생산자가 정합니다. 물론 소비자가 얼마에 살 거냐도 있지만 어쨌거나 우선은 생산자가 정합니다. 손해보고 만들지는 않겠죠. 근데 시내버스 요금 누가 결정합니까? 네,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니다. 시내버스 운임 도지사가 결정을 하고요. 이런 절차를 있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1,000원짜리 물건을 만들었는데 500원에 팔라고 했으면 500원은 누군가는 줘야 될까요? 그래 먹고 살겠죠. 그래서 재정 지원을 하게 됩니다. 적자를 지자체가 메우고 어쩌고저쩌고 하라고. 그림으로 그려봤는데요. 시내버스 사업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지사는 요금을 결정하고 당연히 손실을 발생되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주는데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해서 얼마를 줄지 계산해라. 이게 표준운송원가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별거 없어요. 사실 표준운송원가. 구성에 보면 운전직 인건비 국적으로 해가지고 인건비가 있고요. 경비라고 해서 차량보험료, 감가상각비, 입찰료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차량보험료 똑같습니다. 서울이나 진주나. 감가상각비 차값 똑같습니다. 현대차가 서울차라고 할인 안 해줍니다. 다 똑같아요. 결국은 여기서 표준운송원가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표준운송원가가 높은 동네는 기사님들의 임금이 높고요. 표준운송원가가 낮은 동네는 기사님들의 임금이 낮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표준운송원가의 산정은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인건비하고 경비 항목들 있죠. 개별원가를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적정이윤을 더하면 이게 총괄원가라고 하는데요. 이 적정이윤을 제가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 버스 회사가 저 적정이윤을 가지고 네 주머니에 넣어라. 이런 뜻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공공기관, 공공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득이한 어떤 사고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 내부에 묶어두는 자금으로 적정이윤을 계산해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갑자기 큰 사고가 나서 몇십억 정도의 보험료가 나가게 생겼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모아두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걸 자율 경영을 합니다. 진주시가 우리는 총량제니까 너한테 돈을 주면 이건 알아서 쓰는 거다. 우리만 특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국이 이 방식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진짜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서울에 예를 들어서 보험료로 100만 원을 지급했는데 110만 원을 썼어요. 사고가 많아서. 그거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을 해줄까요? 안 해줍니다. 100만 원을 줬는데 50만 원만 썼어요. 50만 원이 남았어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져갈까요? 안 가져갑니다. 진주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대전도 그렇고 전부 다 총량으로 지원하고 알아서 자율경영하는 구조입니다. 근데 마치 진주시만 아주 독특한 제도인 양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표준운송원까지 도입 기억난데요. 진주시 노선 개편 아까 말씀드렸고 그 이용력을 할 때 보고서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진주시 표준운송원가 운영 기준이 나와 있고 그 기준을 삼성교통이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노선 개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갈등의 쟁점을 보면 삼성교통은 그 운용 기준에 최저임금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 진주시는 그런 거 없다. 그리고 삼성교통은 니네들의 표준운송원가는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진주시는 위반 아니다는 이야기도 요즘은 안 합니다. 그냥 그런 거 없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볼게요. 이게 그 책입니다. 진주시가 유일하게 표준운송원가와 관련된 기준을 문서로 남겨두고 있는 책이 이 책입니다. 여기에 표준운송원가 산정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운전직 급여는 업체별 가장 높은 월급여인 삼성교통의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노선 개편을 할 때 개별적인 운송원가를 산정을 하는데 인건비의 기준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삼성교통이 100만 원, 시민버스가 90만 원, 부산교통이 80만 원이다. 이렇게 하면 평균하면 90만 원이죠.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삼성교통은 임금을 깎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진주시하고 업체가 합의한 게 삼성교통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자. 그래서 삼성교통이 월급을 제일 많이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아까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주 막 특별하게 차이가 많이 날 정도는 아닌데 문제는 삼성교통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삼성교통의 임금을 기준으로 다른 회사들도 올려야 됩니다. 맞죠? 근데 그걸 내버려둬요. 내버려두는 이유가 나중에 구두로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인건비를 자치해서 사업주의 주머니로 넣기 위해서 인건비 상승을 안 시킵니다.
근데 삼성교통은 원래부터 있는 임금 기준이니까 깎을 수는 없으니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자연스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였어요. 그래서 삼성교통이 올해 2018년도에 최저임금에 걸려버린 거고요. 시민버스가 2019년 올해 최저임금이 걸립니다. 이건 제가 확인을 했고 실제로 이런 상태가 되면 조만간에 거기도 임금 체불이 일어날 상황이 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증가율 이렇게 해서 진주시가 맨날 이야기하는 공무원이 평균 임금 인상률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공무원 임금이 평균 3% 정도가 오르는데 이 기준이 기본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기본급이 오르면 시간의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오르겠죠. 그래서 공무원들의 평균 임금 인상률이 만약에 3%라면 총액으로 하면 6% 정도가 오릅니다. 근데 진주시는 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3%를 적용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1%에서 2% 사이밖에 못 올리겠죠. 매년 최저임금은 오르는데 7 내지 8%씩 오르는데 기본급을 1%씩만 올린다 그러면 언젠가는 역전 현상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문제 제기를 합니다. 여기에 작아서 안 보이는 그 키워봤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6 내지 7%, 8%씩 이렇게 최저임금이 오르는데 누구 1 내지 2%밖에 안 올려주면 반드시 최저임금은 역전된다라고 하니까 검토 및 조치 내용 해가지고 표준 운송과 증가율 부분 앞서 보셨던 그 증가율입니다. 그걸 반영해서 최저임금이 위반되지 않도록 하겠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진주시가 이렇게 해놨죠. 근데 지금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진주시가? 아니요. 그런 적 없다가 아니고 참고 자료일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앞서 이 자료는 참고 자료일 수 있습니다. 맞죠? 근데 진주시는 이렇게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거 잘 보십시오. 검토 및 조치 내용. 이거는 참고 사항이 아니라 진주시가 답을 한 겁니다. 제가 혹시나 해서 용역업체에다 전화를 해봤습니다. 이거 누가 달았냐? 진주시에서 달죠.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당연한 이야기도 진주시장은 참고 자료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노선 개편을 하고 6월 13일날 진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운송가 너무 적어서 최저시급 위반 가능성이 있지 않냐 라고 하니까 이분 사진을 좀 가려달라 하시는데 그때 당시 과장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최저시급이 반으로 오른다 그 부분을 일단 재산정을 해서 인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당시 과장님도 재검토하겠다 그래요. 근데 진주시는 지금 최저임금 기준이 없다. 그런 적 없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판단 어떠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에 맞냐 안 맞냐는 진주시도 주장 안 하고 진주시가 주장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018년 3월 달에 그때도 저희가 이거 문제 있다라고 하니까 진주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한 번 더 검토해볼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회계법인에서 계산을 합니다. 계산이 6,590원이 나왔어요. 2017년도에 최저임금이 6,470원이니까 6,590원이면 최저임금 위반 아니죠. 근데 2018년도는 7,530원이니까 위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담당과에서 덮어서 자료를 뺍니다. 빼자. 그렇게 해서 빠졌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그 용역회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위반된다는 사실을 진주시는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파업의 경과 간단하게 적어봤는데요. 최저임금이 16.4%가 인상이 됐고 그에 따라서 12.4%. 저희들도 보세요. 6,470원인데 단지 6,700원 시급. 그래서 7,530원으로 올립니다. 그래서 적자가 계속 쌓이니까 파업을 예고하고 8월 달에 진주시가 시의회와 운수업체 합의를 해가지고 파업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적정성 검토를 하겠다 그랬는데 적정성 검토에서 우린 그런 적 없다. 이렇게 해서 파업이 들어간 겁니다. 8월 10일 날 합의사항입니다.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능력을 대폭 앞당겨 시행하고 대폭 앞당겨 시행한다 했는데 한 해가 지나서 2019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역 결과 시의 표준 운송과 비안정적인 부분이 나타날 경우에 소급하겠다라고 했는데 없던 일로 됐죠. 용역평가 과정에 시의회 운수업체 참여를 통한 검증 절차를 보장하겠다 했는데 지금 진주시 의회에 계신 의원님들 중에 누구도 중간 보고 자료를 원본으로 받아보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저도 심지어 못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요약본 자료도
제가 2, 3일 전에는, 처음에 5일 전에는 주셔야 안 됩니까? 이랬더니 2, 3일 전에 받아보면 안 되겠나 이러더라고요. 안 되면 그때라도 주십시오 하는데 제가 언제 받았냐면요. 2시간 전에 받았습니다. 출력하는데 30분, 이동하는데 30분, 1시간 보고 들어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진주시가 하고 있어요. 그날 언론에 나왔습니다. 진짜 한마디로 엉터리다. 제 입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노동부 공무원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노무사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진주시는 그냥 모르쇠로 일관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표준운송원가의 문제점은 최저임금조차 안 되는 불합리한 원가, 그 다음에 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제공한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그 용역 보고 자료에 나옵니다. 2017년에서 2018년도로 넘어가는 동안 최저임금이 16.4%가 인상이 되는데 B사, 그 회사는 오히려 임금비가 10% 하락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하냐면요. 저는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하는 시간이 같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잠시 쉬는 시간이 있겠죠? 이걸 근로시간으로 보느냐, 휴게 시간으로 보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임금을 쳐줄 수도 있고 안 쳐줄 수도 있습니다. 부산교통은 그걸 지속적으로 줄여왔습니다. 하루 18시간을 15시간까지 줄였는데 2017년도에 최저임금이 그렇게 오르니까 또 1시간을 줄입니다. 나는 똑같이 일을 하는데 내 임금은 오히려 줄어드는 거죠. 노동부에서 하지 말라고 한 상여금 꺾기라고 상여금을 빼가지고 최저임금에다 넣습니다. 그래서 내 임금이 변화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B사가 한 해 동안 남기는 이익이 13억입니다. 이게 노동자들에게 가야 할 돈 13억이 사업주 한 명의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이걸 진주시가 경영 잘했다. 지금 말하는 게 삼성교통은 경영을 잘못했고 그 B사는 경영을 잘했다고 한 게 그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힘없는 노동자들에게 가야 할 돈이 다른 곳으로 세웠을 때 그걸 막아줘야 되는 게 전 진주시라고 보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경영을 잘했다고 보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표준운송원가에 왜 계속해서 총량제 개정, 나는 돈을 주고 니는 알아서 쓰는 거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느냐.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걸 법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해서. 인천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사업주가 돈을 가져가니까 검찰에서 데려갑니다. 너 왜 횡령해? 재정보조금. 근데 진주시는 오히려 그걸 잘했다고 보장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 또 문제가 수익금 공동관리제라는 게 있습니다. 자, 표준운송원가를 주는 건 내가 돈을 55만 원을 산정해놓고 50만 원만 벌면 5만 원을 주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 50만 원을 벌었다는 걸 누가 계산해야 됩니까? 진주시가 계산해야죠. 저희들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놓은 거죠. 그래서 시의원 한 분께서 말씀을 하세요. 야, 이거 저렇게 맡겨놓으면 어떻게 하냐? 라고 하니까 뭐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과장이 저한테 묻습니다. 누가 수익금 삥땅 치고 있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제가 볼 때는 수익금 공동관리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새는 돈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걸 막아야 될 곳이 진주시 아닙니까?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관리하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 보고 도덕적 해이라고 하실 게 아니라 그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해서 이걸 도입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아침에 공익요원이 회사로 옵니다. 회사로 와서 그 돈통을 셀 때 같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오후 3시에 돈을 다 세면 그 돈을 적어서 팝니다. 그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아침까지는 제 소유입니다. 제가 모 의원님한테 그랬어요. 그 중에서 제가 돈을 하루에 100만 원씩 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CCTV 다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CCTV 있는 데서 제가 100만 원을 빼가지고 CCTV에서 판독이 가능한지 한번 보시라고. 전 의원님들이 꼭 한번 해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수익금 공동관리 이거 해봐야 안 하면 사실 돈 셉니다. 이거 해도 돈 세는데. 그리고 조례나 지침이 없습니다. 180억을 쓰는데요. 조례도 없고 지침도 없습니다. 진주시가 그 이야기 하죠. 아니 우리는 사사합의가 있다. 사사합의 없습니다. 그리고 운송원가와 관련된 어떤 문서조차 없습니다.
그런 것도 없이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주시가 뭐 해놓고는 다음에 아이고 너가 불쌍하게 유류비는 좀 올려줄게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삼성교통이 아니라 진주 시민으로서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사실은 수익금 공동관리제나 조례나 지침을 마련해서 내 돈이 쓰기 때문에 어디에 명백하게 쓰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저희는 그걸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그게 중공인제거든요. 진주시가 조례 안 만들고 수익금 공동관리 안 하는 이유가 우리는 중공영제라는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라고 저희들한테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상의 중공영제를 해놓고 돈이 셀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놓고 중공영제가 아닌 걸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다? 근데 결국 이걸 통해서 이익을 얻어가는 사람은 누굽니까? 지금 삼성교통이 파업을 하고 있는데 시민도 불편하고 진주시의 혈세도 낭비되고 근데 딱 한 사람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역사적 과정에서 삼성교통을 잡고 부산 시민을 잡고 독점을 만들고 하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계획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저희들은 여전히 버티고 있다. 부산교통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는 지역 시내버스 노동자들 진짜 열악하게 삽니다. 우리가 월급이 많다 이렇게 하는데 창원보다 130만 원이 작아요. 근데 시의 유물 보니까 우리보다 500만 원 작게 받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럼 그 회사는 어떻게 사는지 참 암담하고 해. 그분들이 30일씩, 40일씩, 50일씩 일을 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으니 시내버스가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 적폐를 이번 참여는 진짜 청산하고 싶다. 이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세 번째는 시내버스의 공공성과 안정성. 이번을 넘기면 앞으로 더 문제가 됩니다. 내년 주 52시간 이제 대응을 못하면 내년에는 파업을 안 해도 차가 섭니다. 촌에 들어가는 버스 다 빼야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공공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논의를 하자는 게 저희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내버스를 이제 좀 시민들에게 돌려드리자. 예산 타령하지 말고. 그리고 앞서 보셨지만 만약에 이 180억을 옛날 노선 개편 전으로 돌려놓고 180억을 쓴다면 어떻게 될까? 저는 수소버스도 들고 오고 전기버스도 들고 오고 저산버스도 들고 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 노동자들한테 월급도 제대로 주고 그걸 저희들이 하고 싶다는 겁니다. 일단 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